그녀의 세상은 소리가 없는 곳이었다. 새들이 지저귀는 아침도, 동료들이 떠들어대는 점심시간도, 퇴근길 자동차들이 뿜어내는 소음도, 김수진에게는 그저 무의미한 진동에 불과했다. 선천성 청각장애로 인해 그녀는 세상과 유리된 채 살아왔다. 그러나 소리가 없다고 하면서 감각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의 시각과 촉각은 비정상적으로 발달해 미세한 진동과 색채의 변화만으로도 주변의 분위기를 읽어낼 수 있었다. 그녀의 눈은 단순한 시각기관을 넘어 세상의 감정을 포착하는 카메라와 같았다. 중순그룹의 마케팅팀 신입 디자이너 김수진은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디자인은 단순한 시각적 아름다움을 넘어 감정의 깊이를 담고 있었다. 색채의 조합은 조화로웠고 라인의 흐름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그녀의 디자인은 본능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재능은 팀 내에서 빛을 발하기보다는 그녀의 약점을 이용하려는 이들의 먹잇감이 되곤 했다. 팀장 박민지, 그녀는 팀 내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인물이었다. 늘 완벽한 메이크업과 값비싼 옷을 걸치고 우아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갑고 계산적인 면모가 숨어 있었다. 그녀는 수진이 가진 재능을 시기했고 동시에 그녀의 약점인 청각장애를 이용해 수진을 통제하려 했다. 수진이 무슨 말을 하든 혹은 아무 말도 하지 않든 박민지는 그녀를 비웃었고 팀원들도 그녀를 따랐다. 수진 씨, 이거 자료 정리 좀 해줘요. 내가 지금 너무 바빠서. 민지가 수진의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툭 던져 놓으며 말했다. 서류는 엉망진창이었다. 며칠 전 끝난 프로젝트의 온갖 잡다한 자료들이 무질서하게 뒤섞여 있었다. 수진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항상 그랬다. 어떤 불합리한 요구에도 저항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다. 그녀의 침묵은 동료들에게는 무기력함으로 비춰졌고 그들의 괴롭힘은 더욱 대담해졌다. 수진의 옆자리에는 이나경이라는 디자이너가 앉아 있었다. 나경은 항상 수진에게 동정적인 시선을 보냈지만 정작 민지가 수진을 괴롭힐 때는 침묵했다. 그녀의 눈빛은 안타까움을 담고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두려움이 엿보였다. 쟤는 왜 저렇게 당하고만 사는 거야?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좋을 텐데. 나경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 소리는 수진에게 들리지 않았지만 나경의 입술 모양과 불안한 눈빛은 그녀에게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전달했다. 며칠 후 그룹의 핵심 프로젝트인 글로벌 마케팅 캠페인의 최종 디자인 시안 경쟁이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그룹의 명운을 건 중대한 일이었다. 민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굳히고 싶어 했다. 그녀는 팀원들에게 엄청난 압박을 가했다. 이번 프로젝트, 우리 팀에서 반드시 따내야 해. 내가 직접 프레젠테이션 할 거니까. 디자인 시안은 최고로 만들어와. 민지는 수진에게도 시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물론 그녀의 진짜 의도는 수진의 아이디어를 훔쳐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것이었다. 민지는 수진의 재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수진은 밤을 새워가며 시안을 완성했다. 그녀는 머릿속에 끊임없이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디지털 캔버스 위에 펼쳐놓았다. 그녀의 디자인은 침묵 속의 외침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었다. 화려한 색상 대신 절제된 모노톤을 사용했고 강렬한 대비를 통해 시각적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 그것은 마치 소리가 없는 그녀의 세상을 대변하는 듯한 디자인이었다. 그녀의 시야는 완벽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고 마지막 파일을 저장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미미한 만족감이 스쳤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완성된 파일을 USB에 담아 민지에게 제출했다. 민지는 USB를 받아들고 묘한 미소를 지었다. 잘했어. 수진 씨, 이 정도면 괜찮겠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수지는 그 눈빛에서 사악한 의도를 읽어냈다. 그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며칠 후, 민지는 최종 시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당당하게 말했다.
이것은 제가 직접 기획하고 디자인한 시안입니다. 화면에는 수진이 밤을 새워 만든 디자인이 떠 있었다. 다만 디자인의 귀퉁이에 작게 새겨져 있던 수진의 서명은 사라져 있었다. 대신 민지의 이름이 버젓이 박혀 있었다. 수진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녀는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무력감. 이 모든 감정들이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다. 동료들은 민지의 발표에 찬사를 보냈다. 아무도 그 디자인이 수진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자료 정리나 하는 존재로 여겨졌으니까. 바로 그 순간 정적을 깨고 다른 팀의 디자이너가 말했다. 팀장님, 디자인이 너무 좋은데요. 저희 쪽 자료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의 말에 민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가 가리킨 것은 시안의 일부 이미지였다. 민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말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건 제가 직접 디자인한 겁니다. 하지만 그 디자이너는 끈질기게 추궁했다. 저희 팀에서 사용하는 디자인 템플릿과 거의 일치합니다. 혹시 외부 자료를 사용하신 건가요? 회의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다. 민지는 궁지에 몰렸다. 그녀는 불안한 눈빛으로 수진을 쳐다보았다. 수진은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바로 그때 민지는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수진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아, 맞다. 이건 김수진 씨가 자료 정리하면서 실수로 첨부한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에 확인을 못했네요. 김수진 씨,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하지 마요. 모든 시선이 수진에게 쏠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변명할 수도, 항변할 수도 없었다. 그녀의 침묵은 모든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다. 민지는 그 침묵을 이용했다. 그녀는 수진의 무능함을 강조하며 자신의 실수를 덮으려 했다. 김수진 씨가 아직 실무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지는 교묘하게 책임을 수진에게 떠넘겼고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믿는 듯했다. 수진의 눈에는 절망이 서렸다. 그녀의 노력은 한순간에 사라졌고 그녀의 자리는 이 모욕적인 상황의 한가운데에 놓였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무력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결심이 싹트고 있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결심. 그녀의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수진의 내면은 폭풍이 휘몰아치는 바다와 같았다. 회의실을 나서는 동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 다행이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입술 모양과 멸시하는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그 내용이 짐작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었다. 손바닥에는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 자국을 보며 박민지 팀장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그녀의 악의가 얼마나 깊은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박민지는 여전히 우아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녀는 회의실에서 빠져나오면서 수진을 스쳐 지나갔다. 수진 씨, 다음부터는 조심해요. 우리 팀 전체에 피해가 갈 뻔했잖아. 다행히 제가 잘 수습해서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알겠죠? 민지의 목소리는 친절하게 들렸지만 그 속에는 비아냥거림과 경멸이 숨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너 따위가 나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수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민지의 뒤를 바라보며 자신의 무기력함에 대한 분노와 함께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때 수진의 책상 위로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놓였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나경이었다. 나경은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말했다. 힘내요. 수진 씨, 민지 팀장님이 원래 좀 그래요. 하지만 수진 씨 디자인이 얼마나 훌륭한지 우리 모두 알아요. 나경의 말은 수진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큰 허무함을 안겨주었다.
알고 있다면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나? 수지는 나경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경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다. 수지는 그 순간 깨달았다. 동정은 가해자의 방조자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이 사건은 팀 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수지는 실력도 없으면서 운 좋게 입사하네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점심시간에도 그녀는 혼자였다. 동료들은 그녀를 피하거나 그녀가 없는 자리에서 그녀에 대한 험담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수지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일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누명을 벗는 것을 넘어 박민지의 악행을 모두에게 드러내고 싶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이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다. 처음부터 그녀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작업 과정을 철저히 기록해 두었다. 수지는 자신의 컴퓨터를 켜고 숨겨둔 파일들을 열었다. 작업 기록, 타임스탬프, 그리고 박민지가 그녀에게 보낸 지시 사항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면밀히 검토하며 박민지가 어떤 식으로 그녀의 디자인을 조작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가 그녀를 도왔는지 분석했다. 한편 중순그룹의 최상층, 그룹의 회장이자 수진의 친오빠인 권태우는 집무실에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이었다. 늘 이성적이고 차가운 판단으로 그룹을 이끌어왔지만 그의 내면에는 늘 깊은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릴 적 사고로 잃은 여동생에 대한 기억이 그의 심장에 깊이 박혀 있었다. 비서실장이 그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마케팅팀에서 올라온 보고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이번 글로벌 캠페인 디자인 시안 관련입니다. 제출된 시안에 오류가 발견되어 팀장 박민지가 신입 디자이너 김수진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태우는 보고서를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소문, 네. 공식적으로는 김수진 디자이너의 실수로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박민지 팀장이 김수진 디자이너의 아이디어를 훔치려다가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김수진이라는 디자이너에 대해 조사해봐. 네, 알겠습니다. 태우는 자신의 컴퓨터를 켜고 김수진이라는 이름을 검색했다. 그녀의 입사 서류와 포트폴리오가 화면에 나타났다. 그는 그녀의 포트폴리오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았다. 놀라웠다. 그녀의 디자인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을 넘어 감정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 이런 재능을 가진 사람이 겨우 자료 정리나 하는 일을 맡고 있다고 태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문득 그녀의 포트폴리오에서 낯익은 감성을 느꼈다. 오래전 동생이 그린 그림에서 느꼈던 것과 비슷한 감정이었다. 태우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김수진 디자이너에 대한 신원 조사를 다시 해봐. 아주 철저하게. 가족관계, 출생 배경까지. 그리고 박민지 팀장의 모든 행동을 감시해. 그녀가 회사를 위해 한 일과 사적인 일 모두. 회장님, 그것은 내 말대로 해. 이 일은 단순히 사내 소문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야. 내 직감이 말해주고 있어. 태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비서실장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수지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민지의 업무 습관을 면밀히 관찰했다. 민지는 중요한 파일을 자신의 개인 컴퓨터에 보관하고 USB를 수시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수지는 민지가 점심시간에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민지의 컴퓨터에 몰래 접근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려 몇 개의 명령어를 입력했다. 그녀는 이미 민지의 컴퓨터 보안 시스템을 뚫을 방법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그녀는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를 심는 대신
민지가 최근에 접속한 웹사이트와 주고받은 이메일 목록을 복사했다. 그리고 그녀의 모든 컴퓨터 활동을 추적할 수 있는 작은 스크립트를 조용히 설치했다. 그녀가 막 작업을 마치려는 순간 민지가 돌아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수지는 재빨리 모든 창을 닫고 원래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다. 민지는 수진의 얼굴을 힐끗 쳐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이날 밤, 수지는 집으로 돌아와 자신이 수집한 데이터들을 분석했다. 민지가 최근에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강 팀장님이라는 이름의 발신자가 자주 등장했다. 이메일 내용은 대부분 모호했지만 수지는 이메일의 패턴과 단어 선택을 통해 이들이 단순히 업무 관계를 넘어 무언가 은밀한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녀는 이메일의 첨부 파일들을 열었다. 그것은 중순그룹의 기밀 문서들이었다. 그녀는 이 문서들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박민지는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심이 아니라 거대한 비리 네트워크의 일부였던 것이다. 수지는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단순한 명예회복을 넘어 거대한 기업 비리를 파헤치는 싸움이 되었다. 그녀는 불안했지만 동시에 짜릿한 전율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 수진의 방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컴퓨터 화면의 푸른 빛은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박민지의 컴퓨터에서 빼낸 데이터들을 분석하며 밤을 지새웠다. 강 팀장님이라는 이름의 발신자는 다름 아닌 중순그룹의 경쟁사인 DK그룹의 기획팀장 간구역이었다. 그들은 중순그룹의 신제품 개발 정보와 마케팅 전략을 거래하고 있었다. 금액은 상상을 초월했다. 수지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이 일은 단순히 사내 괴롭힘을 넘어선 거대하고 복잡한 사건이었다. 수지는 모든 자료를 꼼꼼하게 정리했다. 엑셀 파일에는 민지의 계좌로 입금된 불법 자금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고 PDF 파일에는 민지가 빼돌린 기밀 문서들의 사본이 들어 있었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 하지만 그녀는 이 증거들을 바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민지는 이미 그녀를 무능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그녀가 이 자료들을 내민다고 한들 사람들은 오히려 그녀가 앙심을 품고 자료를 조작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았다. 수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명백한 증거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계획이 그려졌다. 그녀는 박민지가 가장 신뢰하는 동료이자 비리의 공범인 최지연을 이용하기로 했다. 지연은 민지의 그림자처럼 항상 그녀의 곁에 있었다. 수지는 지연의 습관과 행동 패턴을 분석했다. 지연은 꼼꼼하고 불안감이 많은 성격이었다. 민지가 모든 책임을 수진에게 떠넘겼을 때도 지연의 눈빛에는 미묘한 동요가 있었다. 수지는 그 동요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지연의 불안감을 파고들어 그녀를 이용해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계획을 세웠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로 출근했다.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전보다 훨씬 더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에서 민지와 지연을 마주쳤다. 민지는 여전히 그녀를 무시했고 지연은 불편한 기색으로 시선을 피했다. 수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그들의 모든 비밀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점심시간, 수지는 일부러 지연의 옆을 지나가며 작은 쪽지 하나를 떨어뜨렸다. 쪽지에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박민지 팀장님, 강 팀장님, 그리고 당신의 비밀까지 라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수지는 쪽지가 지연의 발치에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묵묵히 자리를 떠났다. 지연은 불안한 표정으로 주위를 살폈다. 아무도 그 쪽지를 보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재빨리 쪽지를 주워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는 쪽지 내용을 읽고 얼굴이 새파래졌다. 그녀는 민지를 쳐다보았지만
민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태연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다. 지연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수진의 눈빛이 떠올랐다. 그 눈빛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확신에 찬 눈빛이었다. 한편 중순그룹 회장실, 권태우는 비서실장이 제출한 김수진에 대한 심층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보고서에는 수진이 어린 시절 입양되어 자랐고 입양 전 보육원에서 생활했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다. 그녀의 친부모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그녀의 유전자 정보가 담겨 있었다. 태우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의 유전자 정보와 수진의 유전자 정보를 대조해 보라고 지시했다. 그의 직감은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다. 이토록 완벽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우연히 나타났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 태우는 수진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그녀의 디자인은 단순한 시안이 아니라 그녀의 감정과 내면의 목소리를 담고 있었다. 그는 디자인 하나하나에서 그녀의 고독과 침묵, 그리고 숨겨진 열정을 읽어냈다. 그녀의 디자인은 마치 그가 오랫동안 찾고 있던 동생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그녀를 직접 만나보고 싶었다. 태우는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김수진 디자이너를 내일 아침 내 사무실로 불러 박민지 팀장 모르게.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출근하자마자 비서실로부터 회장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녀는 의아해했다. 회장이 자신을 부를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이 탈로 났나 하는 생각에 긴장했지만 이내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녀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회장실로 향했다. 회장실의 문이 열리자 그녀의 눈앞에는 권태우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냉철한 카리스마를 풍기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수지는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기시감을 느꼈다. 왠지 모르게 익숙한, 하지만 닿을 수 없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눈빛이었다. 김수진 씨 맞습니까? 태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입은 침묵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태우는 그녀에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당신 포트폴리오를 봤습니다. 당신의 디자인은 훌륭합니다. 왜 자신의 디자인이 도용당했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수지는 가방에서 작은 태블릿을 꺼내 무언가를 적었다.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진실은 드러나니까요. 태우는 그녀의 글을 읽고 묘한 미소를 지었다. 꽤 자신감이 넘치네요. 하지만 때로는 침묵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수지는 다시 글을 썼다. 저의 침묵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언젠가 모든 것을 밝혀낼 무기이기도 합니다. 태우는 그녀의 대답에 놀랐다. 그녀는 보통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이 쿵 하고 울렸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분위기, 그리고 그녀가 전하는 감정. 이 모든 것이 그에게 익숙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 애썼다. 알겠습니다. 당신에게 기회를 주겠습니다. 당신의 디자인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번에는 당신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디자인을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실수를 만회할 기회이자 당신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태우는 수진에게 미션을 던졌다. 그것은 단순한 디자인 미션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하는 거대한 도전이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회장실을 나오자 수진은 왠지 모를 힘을 얻은 듯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복수심을 넘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세상에 자신의 목소리를 보여주고 싶었다. 그녀의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수진의 마음속에는 한 줄기 빛이 들어온 듯했다. 회장실에서의 만남은 그녀에게 단순한 희망을 넘어 거대한 도전이자 기회로 다가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박민지라는 개인의 악행에 맞서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중순그룹의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했다. 이 미션은 그녀에게 무기력한 피해자에서 벗어나 자신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하는 주체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녀는 곧바로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작업에 몰두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새로운 디자인 아이디어로 가득 찼고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쉴 새 없이 오갔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열정과 재능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그녀의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다. 박민지는 수진이 회장실에 불려갔다는 사실을 알고 불안해했다. 그녀는 수진을 더욱 교묘하게 괴롭히기 시작했다. 수진 씨, 회장님께서 직접 하신 일이니 잘해야 할 텐데 혹시나 실수라도 하면 회사 전체에 먹칠하는 거야. 민지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말은 수진을 격려하는 듯 했지만 그 속에는 너는 실패할 거야 라는 저주가 담겨 있었다. 동료들은 민지의 말에 동조하며 수군거렸다. 그래, 수진 씨, 이번에는 실수하면 안 돼. 우리 팀도 같이 망하는 거야. 수진은 그들의 시선과 말들을 무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그들의 방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다. 하지만 그들의 방해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중요한 자료가 담긴 서버에 접근이 차단되거나 그녀의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감염되기도 했다. 수지는 이 모든 것이 박민지의 소행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한계에 부딪혔다. 바로 그때 뜻밖의 인물이 그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옆 팀의 젊은 프로그래머 이지훈이었다. 그는 수진의 옆자리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수진의 뛰어난 디자인 실력과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태도에 감명을 받았다. 그녀가 겪는 부당함에 분노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지우는 수진의 책상으로 다가와 얇은 USB 하나를 조심스럽게 건넸다. 수진 씨, 이거 쓰세요. 보안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임시 키예요. 그리고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한 돕겠습니다. 수진은 지훈의 눈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USB를 받았다. 그녀는 태블릿에 글을 써서 지훈에게 보여주었다. 감사합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지훈은 수진의 글을 읽고 옅은 미소를 지었다. 저는 그저 옳고 그름을 보고 행동했을 뿐이에요. 수진은 지훈의 도움으로 막힌 보안 서버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그룹의 핵심 기술 자료와 시장 분석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에 이 모든 정보를 접목시켰다. 그녀의 디자인은 단순한 시각적 아름다움을 넘어 데이터에 기반한 전략적 메시지를 담게 되었다. 그녀의 작업은 더욱 정교하고 강력해졌다. 한편 태우는 수진의 작업 과정을 비서실을 통해 보고받고 있었다. 그는 수진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이를 극복해 나가는지 지켜보았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해결했다. 그녀는 좌절하거나 분노하는 대신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냈다. 그의 심장은 왠지 모르게 따뜻해졌다. 그는 그녀에게서 어린 시절의 자신을 보았다.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하며 묵묵히 싸워온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태우는 그녀를 더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싶었다. 그는 변장을 하고 마케팅팀 사무실에 나타났다. 평범한 검은 뿔테 안경과 캐주얼한 옷을 입은 그는 아무도 그가 회장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평범해 보였다. 그는 지훈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프로젝트 지원팀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김수진 디자이너님과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훈은 태우를 낯선 얼굴로 쳐다보았지만 수진의 프로젝트를 돕는 사람이라는 말에 안심했다. 태우는 수진에게 다가가 그녀가 작업 중인 파일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 그녀의 디자인은 단순한 시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중순그룹의 미래를 담은 거대한 비전이었다. 그는 그녀의 태블릿에 글을 썼다. 디자인이 정말 훌륭합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했나요? 수지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왠지 모를 깊은 슬픔과 함께 따뜻함을 느꼈다. 그녀는 낯선 남자에게도 스스럼 없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세상은 소리로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감정과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묵 속에서 외치는 목소리를 디자인에 담으려 했습니다. 태우는 그녀의 글을 읽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 말은 그가 어릴 적 동생과 함께 나눴던 대화의 한 부분과 너무나도 비슷했다. 그는 수진에게 더 많은 것을 물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아이디어와 계획, 그리고 그녀가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의 대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대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영혼과 영혼이 소통하는 깊은 대화였다. 수지는 그가 단순히 프로젝트 지원팀 직원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꼈다. 그들의 만남은 매일 이어졌다. 태우는 변장을 하고 매일 수진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는 그녀를 돕는 것을 넘어 그녀의 존재 자체에서 위안을 얻고 있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그에게서 잃어버린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다. 한편 박민지는 수진과 낯선 남자의 만남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남자가 회장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그가 수진에 숨겨진 조력자라고 생각했다. 민지는 불안해졌다. 그녀는 간구역에게 연락해 수진의 프로젝트를 방해할 방법을 논의했다. 수진이 그 애가 만드는 프로젝트, 반드시 망쳐야 해. 그 애가 성공하면 우리 모두 위험해져. 간구역은 민지의 말에 동의하며 더욱 교활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수지는 자신이 마주한 위기가 단순한 업무 방해를 넘어섰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자신이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지훈에게 더 많은 도움을 요청했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단순한 정의를 넘어 점선을 넘어 거대한 두뇌 싸움으로 번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믿어주는 든든한 조력자들이 있었다. 수진의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지훈의 도움으로 그녀는 모든 방해 공작을 피해가며 자신의 작업을 완성해 나갔다. 태우는 매일 찾아와 그녀의 작업물을 꼼꼼히 살폈고 그녀와 함께 대화를 나누며 아이디어를 주고받았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직장 동료를 넘어 묘한 교감을 형성하고 있었다. 수지는 태우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깊은 이해심과 따뜻함에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형제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그에게 마음을 열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박민지는 수진과 낯선 남자, 즉 변장한 태우의 관계를 오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중순그룹의 경쟁사인 DK그룹의 직원이라는 간구역의 말에 속아 넘어갔다. 민지는 수진이 DK그룹의 스파이이며 중순그룹의 기밀을 빼돌리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녀의 불안은 더욱 커졌고 그녀는 수진을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해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민지는 팀원들을 선동해 수진을 더욱 고립시켰다. 수진 씨가 요즘 이상해. 낯선 남자랑 매일 만나서 뭘 하는지 몰라. 혹시 우리 팀의 자료를 외부로 빼돌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녀의 말에 동료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평소에도 수진을 멸시했지만 이제는 그녀를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수진은 그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민지의 계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수진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민지는 수진의 컴퓨터에 몰래 접근했다. 그녀는 간구역에게 받은 악성 코드를 수진의 컴퓨터에 심었다. 이 코드는 수진이 작업한 모든 파일을 삭제하고 동시에 중순그룹의 보안 시스템에 치명적인 오류를 일으키도록 설계되었다. 민지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수진이 프로젝트 파일을 잃어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회사 보안 시스템을 마비시킨 죄까지 뒤집어쓰게 될 것이었다. 수진이 자리에 돌아왔을 때 그녀의 컴퓨터는 이미 오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재빨리 컴퓨터를 분석했다. 그녀는 해킹의 흔적을 발견했고 그 해킹이 민지의 자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냈다. 팀장님, 제 컴퓨터에 무슨 짓을 하셨어요? 수지는 태블릿에 글을 써서 민지에게 보여주었다. 민지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다. 무슨 소리야? 나는 내 컴퓨터에 손도 안 댔어. 네가 뭘 잘못 만진 거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승리감에 찬 섬광이 번뜩였다. 수지는 곧바로 지훈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지훈은 수진의 컴퓨터를 분석하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수진 씨,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니에요. 악성 코드가 심어져 있어요. 이 코드는 모든 파일을 삭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 서버에 심각한 오류를 일으키도록 설계된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자신의 프로젝트를 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태블릿에 절박하게 글을 썼다. 어떻게 해야 해요? 방법이 없나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이 코드는 너무 교묘하게 만들어져서 복구가 거의 불가능해요. 누가 이런 짓을... 그는 수진의 눈을 쳐다보았다.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민지를 가리키고 있었다. 지우는 그녀의 눈빛을 읽고 분노했다. 박민지 팀장님 짓이에요. 말도 안 돼. 이때 태우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수진의 컴퓨터를 보며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수진에게 다가가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컴퓨터가 왜 이렇습니까? 수진은 그에게 태블릿을 건넸다. 태우는 지훈의 설명을 읽고 수진의 글을 보며 표정이 굳어졌다. 그의 눈빛에서 차가운 분노가 일렁였다. 그는 곧바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했다. 지금 당장 마케팅팀의 모든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박민지 팀장의 컴퓨터를 압수해. 민지는 태우의 목소리를 듣고 경악했다. 그녀는 태우가 변장한 회장이라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렸다. 그녀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달아나려 했지만 태우의 부하들이 이미 그녀를 막고 있었다. 태우는 민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네가 한 짓 모두 알고 있다. 네가 망가뜨리려 한 것은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야. 그것은 내 동생의 꿈이자 이 회사의 미래였다. 민지는 태우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동생 회장님의 동생. 그녀는 수진을 쳐다보았다.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껏 괴롭혔던 존재가 중순그룹의 회장인 권태우의 친동생이라는 사실에 전율했다. 그녀의 악행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거대한 재앙을 초래한 것이었다. 한편 수지는 자신의 프로젝트 파일이 모두 사라졌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녀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때 태우가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괜찮아. 수진아, 나를 믿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수지는 그의 말에 눈을 크게 떴다. 수진아,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그녀를 동생처럼 대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오빠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프로젝트 파일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워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을 폭발시켰다. 울지 마, 수진아. 방법은 있어. 태우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네가 가진 재능은 컴퓨터 파일 속에 있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내 머릿속에. 네 마음속에 있어. 다시 시작하면 돼. 내가 도와줄게. 그의 따뜻한 위로는 수진의 가슴을 울렸다.
그녀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온기에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민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악행은 만천에 드러났고 그녀가 그토록 멸시했던 수지는 그녀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였다. 그녀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은 결국 그녀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박민지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몸은 경련하듯 떨렸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존재를 건드렸는지 깨달았다. 그녀가 그토록 멸시하고 무시했던 김수지는 단순한 청각 장애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중순그룹 회장의 친동생이자 이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의 딸이었다. 민지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내가 한 짓 모두 알고 있다. 권태우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민지의 컴퓨터를 지켜보고 있는 IT팀 직원들에게 말했다. 컴퓨터의 모든 데이터를 복구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리고 박민지의 모든 업무 기록, 메일, 통화 내역을 조사해 직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민지는 그들의 움직임을 보며 자신의 계획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은 그녀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수지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물은 단순히 프로젝트가 사라진 것에 대한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외로움과 고통, 그리고 지금 그녀의 곁에 서 있는 낯선 남자의 따뜻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태우는 그녀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을게. 이제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해. 그의 목소리는 그녀에게 깊은 안정감을 주었다. 수지는 그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안심하고 울 수 있었다. IT팀의 복구 작업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지우는 태우의 옆에서 그녀의 컴퓨터 상태를 설명했다. 회장님, 악성 코드가 상당히 교묘해서 복구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파일들이 완전히 삭제된 것 같아요. 그의 말에 태우의 표정이 굳었다. 그때 수지는 태블릿에 무언가를 썼다. 파일은 모두 삭제되었지만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수진의 글을 본 태우는 놀라움과 동시에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수진아, 이 프로젝트는 중단하지 않아. 다시 시작하면 돼. 너는 할 수 있어. 박민지는 충격과 공포 속에서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녀는 자신이 간구역과 협력해 중승그룹의 기밀을 빼돌리고 수진의 프로젝트를 망가뜨리려 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자백은 태우가 이미 확보한 증거와 정확히 일치했다. 태우는 민지의 악행뿐만 아니라 그녀와 공모한 간구역과 그가 속한 DK그룹의 비리까지 모두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민지의 자백은 마케팅팀 전체에 충격을 주었다. 그녀를 따르던 동료들은 모두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민지의 비서 노릇을 하며 수진을 괴롭혔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나경은 수진에게 다가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수진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그때 도와줬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수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나경을 용서하는 듯했지만 동시에 깊은 실망감을 담고 있었다. 태우는 수진을 자신의 집무실로 데려왔다. 그는 그녀를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고 편안한 소파에 앉혔다. 수진아, 네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 오빠야. 권태우. 수진은 그의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떴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오빠일 수도 있다는 것을 짐작했지만 직접 그의 입으로 듣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태블릿에 글을 썼다. 오빠.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네 오빠야. 어릴 적 사고로 널 잃어버렸어. 그동안 얼마나 널 찾아 헤맸는지 몰라. 네가 이렇게 내 곁에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수지는 그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깨달았다. 태우는 비서실장에게 말했다. 우리 부모님께 연락드려. 수진이를 찾았다고. 그리고 당장 모든 일정을 취소해. 내일은 수진이와 함께 보낼 거야. 비서실장은 놀라움과 감동이 뒤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난생 처음으로 가족의 품에 안겼다. 그녀의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들은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그녀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수진은 그들의 눈빛에서 진정한 사랑과 따뜻함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가족이 생겼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지우는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가 도왔던 불쌍한 김수진 디자이너가 알고 보니 중순그룹의 숨겨진 공주였다니.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정의를 위해 행동했을 뿐이었지만 그 행동이 그녀의 삶을 바꾸고 그녀의 가족을 다시 찾게 해준 것이다. 수지는 가족의 사랑을 느끼며 새로운 힘을 얻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약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힘을 이용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 수진의 삶은 한순간에 바뀌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존재하지 않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그녀를 감쌌다. 그녀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과 안정감에 낯설어 하면서도 깊은 행복을 느꼈다. 태우는 그녀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저녁 식탁에 앉았다. 그들은 눈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대화했다. 수진이 태블릿에 글을 쓰면 태우는 그 내용을 부모님에게 전달해 주었고 부모님은 눈물과 웃음으로 그녀에게 답했다. 수진은 잃어버린 시간만큼이나 커다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누리기만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태블릿에 글을 썼다. 오빠, 저는 제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리고 박민지 팀장님과 그 배우 세력을 끝까지 밝혀내고 싶어요. 태우는 수진의 글을 읽고 그녀의 눈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은 존경심을 담고 있었다. 그래? 수진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내가 전폭적으로 지원할게. 하지만 더 이상 혼자서 싸우지 마. 나는 내 옆에 있어.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태우와 함께 중순그룹 본사로 출근했다. 그녀가 마케팅팀 사무실에 들어서자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들은 어제 회장실에서 벌어진 일을 모두 알고 있었다. 불쌍한 김수진은 이제 감히 넘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박민지를 따르며 그녀를 괴롭혔던 동료들은 수진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특히 최지연은 불안감에 손을 떨었다. 민지의 악행에 동조했던 팀원들은 불안한 하루를 보냈다. 그들은 수진이 자신들을 용서할지 아니면 복수할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의 불안은 최지연의 눈빛에서 극에 달했다. 지연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과 동시에 수진이 모든 것을 폭로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수진은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와 태블릿에 무언가를 썼다. 그리고 그것을 지연에게 건넸다. 지연은 두려움에 떨며 쪽지를 받았다. 쪽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박민지 팀장님, 강 팀장님, 그리고 당신의 비밀까지. 이것은 수진이 지연을 떠보려고 했던 예전의 쪽지와 같은 내용이었다. 지연은 이 쪽지가 수진이 자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수진은 회의실로 향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박민지와 간구역, 그리고 중순그룹의 주요 임원들을 마주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민지는 체념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간구역은
여전히 당당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권 회장님,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김수진 씨가 한 짓은 명백한 회사 기밀 유출입니다. 간구역은 태우에게 반발했다. 그는 수진이 DK그룹의 스파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행동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생각했다. 태우는 그를 비웃었다. 회사 기밀 유출,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간구혁 씨. 당신이 빼돌린 자료들이 모두 복구되었습니다. 당신과 박민지 씨의 모든 거래 내역도. 태우의 말에 간구혁의 얼굴이 굳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최지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손에 USB를 들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태우에게 다가갔다. 회장님,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민지 팀장님이 시켰어요. 이 USB에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저도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어요. 지연의 증언은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 그녀가 건넨 USB에는 민지가 간구역에게 자료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영상과 음성 파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민지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최지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도 다 알면서. 지연은 민지의 말에 고개를 숙였다. 팀장님,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 인생을 되찾고 싶어요. 간구역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여전히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지 않고 태우에게 말했다. 권 회장님, 이 모든 것이 김수진 씨의 음모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당신의 동생이라고 하지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그녀는 DK그룹이 심어놓은 간첩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말에 태우는 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간구역의 말을 기다렸다는 듯 비서실장에게 서류 하나를 건네라고 지시했다. 간구역 씨, 당신이 그렇게 궁금해하는 김수진 씨의 정체에 대해 알려드리죠. 비서실장이 간구역에게 건넨 서류에는 수진과 태우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담겨 있었다. 검사 결과는 90.999% 일치했다. 간구역은 서류를 보고 경악했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존재가 단순한 디자이너가 아니라 중순그룹의 회장과 혈연 관계에 있는 거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민지와 간구역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은 그들을 파멸로 이끌었다. 그들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사회적으로 매장될 것이었다. 공정한 심판이 내려졌다. 수지는 이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이 없었다. 그 대신 그녀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정의를 실현했고 이제는 자신의 삶을 개척해야 했다. 법적인 절차가 시작되었고 박민지와 강구역은 모든 죄를 인정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오만함이 초래한 결과에 대해 마주해야 했다. 재판은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중순그룹 스캔들이라는 제목으로 연일 보도되었고 수진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청각장애를 가진 천재 디자이너이자 중순그룹 회장의 잃어버린 여동생이라는 타이틀은 그녀를 순식간에 신데렐라로 만들었다. 하지만 수지는 그 모든 관심이 부담스러웠다. 그녀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대신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고 싶었다. 그녀는 태우에게 말했다. 오빠, 저는 여전히 예전의 김수진으로 살고 싶어요. 회장님의 동생이 아니라. 그저 제 일을 사랑하는 디자이너로. 태우는 수진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는 그녀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 그는 언론에 공식적으로 수진의 사생활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했고 중순그룹은 그녀의 신분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박민지의 공백으로 마케팅팀은 혼란에 빠졌다. 수진을 괴롭혔던 동료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불안해했다. 그때 태우가 팀원들을 모두 소집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김수진 디자이너에게 했던 행동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거의 일을 묻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약속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고 오직 능력으로만 평가하는 공정한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태우의 말에 팀원들은 안도와 함께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들은 수진에게 다가와 진심으로 사과했다. 수진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수진은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미움이 없었다. 그녀는 그들을 용서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 사람, 최지연만은 수진에게 다가오지 못했다. 그녀는 민지를 배신했다는 죄책감과 동시에 수진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녀는 수진을 피했지만 수진은 그녀에게 다가갔다. 수진은 태블릿에 글을 썼다. 지연 씨, 저도 지연 씨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이제 모두 잊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요. 지연은 수진의 글을 읽고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수진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그녀는 수진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함께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수진의 곁에는 태우와 지훈이 있었다. 태우는 그녀의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지훈은 그녀의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밤낮으로 도왔다. 그들의 협력은 완벽했다. 수진은 잃어버렸던 디자인 파일을 복구하는 대신 새로운 아이디어로 프로젝트를 다시 만들었다. 그녀의 디자인은 이전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강력해졌다. 드디어 프로젝트 발표일, 수진은 태우와 함께 무대에 올랐다. 그녀는 태블릿에 글을 썼다. 안녕하십니까? 중순그룹의 디자이너 김수진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디자인은 침묵 속의 외침이라는 주제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디자인은 소리가 없는 세상에서도 감정과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디자인을 통해 중순그룹이 단순히 기술만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성과 소통하는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진의 글은 스크린에 비춰졌다. 그녀의 말은 침묵했지만 그 내용은 모든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무대가 시작되자 그녀의 디자인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화려한 색상 대신 절제된 모노톤을 사용했고 강렬한 대비와 라인의 흐름을 통해 시각적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녀의 디자인은 단순한 제품 광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디자인을 감상했다. 그들의 눈에는 감동과 경탄이 뒤섞여 있었다. 발표가 끝나고 관객들은 기립 박수를 보냈다. 그들의 박수 소리는 그녀에게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들의 표정에서 깊은 감동을 느꼈다. 태우는 수진의 손을 잡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발표회는 대성공이었다. 수진의 디자인은 전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았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불쌍한 김수진이 아니었다. 그녀는 세계적인 천재 디자이너 김수진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증명했다. 모든 일이 해결된 후 수진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고민했다. 그녀는 회장인 오빠의 옆에서 일하며 그룹을 이끌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 세상의 모든 침묵하는 소리를 대변하고 싶었다. 그녀는 태블릿에 글을 썼다. 오빠, 저는 중순그룹에 남지 않겠습니다. 제 이름을 건 디자인 회사를 세워 저와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태우는 수진의 선택을 존중했다. 그는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었다. 수진은 자신의 디자인 회사를 설립했고 그녀의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다. 그녀의 회사는 능력은 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던 사람들을 고용했다. 그녀의 회사는 단순한 디자인 회사가 아니라 희망을 주는 곳이 되었다. 수진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든든한 가족이 있었고 그녀를 믿고 따르는 동료들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했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녀의 삶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을 이뤄낸 진정한 영웅의 이야기였다. 수진의 선택은 세상을 놀라게 했다. 중순그룹의 회장 동생이라는 엄청난 배경을 뒤로하고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는 길을 택했다. 그녀의 결정은 언론의 극찬을 받았다. 김수진의 용기 있는 선택, 진정한 자립의 아이콘 등의 헤드라인이 연일 신문을 장식했다. 하지만 수진은 그런 관심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로지 자신의 목표에만 집중했다. 그녀의 디자인 회사 사일런트 보이스는 빠르게 성장했다. 그녀의 회사는 이름처럼 침묵하는 목소리를 가진 이들을 위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수많은 공모전에서 빛을 보지 못했던 재능 있는 디자이너들을 고용했다. 그들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이거나 외모나 배경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이었다. 수지는 그들에게 단순히 일자리를 주는 것을 넘어 그들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회사에는 수진처럼 청각 장애를 가진 디자이너도 있었고 지체 장애를 가진 뛰어난 프로그래머도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오직 능력으로만 서로를 평가했다. 이곳은 중순그룹 마케팅팀과는 정반대의 분위기였다. 이곳에는 비난이나 멸시 대신 협력과 존중이 가득했다. 사일런트 보이스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소외된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용 애플리케이션 디자인이었다. 이 앱은 언어, 문화적 배경,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수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에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혜를 쏟아부었다. 한편 박민지와 간구역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잃었다. 특히 박민지는 교도소에서 수진의 성공 스토리를 듣고 절망에 빠졌다. 그녀가 그토록 멸시하고 무시했던 수진은 그녀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가 되었고 그녀가 이룩한 모든 것은 그녀의 손에 의해 파괴되었다. 민지의 오만함은 결국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간구역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비리는 DK그룹의 몰락을 초래했다. 그는 자신들의 탐욕이 이룬 성공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깨달았다. 그는 수진에게 복수를 다짐했지만 그녀는 이미 그의 시야를 넘어선 곳에 있었다. 그녀의 성공은 그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다. 수진의 옆에는 여전히 든든한 조력자들이 있었다. 태우는 오빠로서, 그리고 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녀의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그는 그녀의 회사의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제공해 주었다. 그는 수진에게 말했다. 수진아, 너는 내 자랑이야. 네가 원하는 길을 가. 내가 널 항상 지켜줄게. 수진은 태블릿에 감사합니다. 오빠라고 썼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혈연을 넘어 서로에게 깊은 존경심을 보내는 동반자 관계가 되었다. 이지훈도 수진의 회사에서 그녀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었다. 그는 사일런트 보이스의 CTO가 되어 수진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그는 수진에게 농담처럼 말했다. 김수진 대표님, 이제 회장님 동생이 아니라 그냥 대표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수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제 동료이자 친구이자 서로에게 깊은 신뢰를 가진 파트너였다. 수진은 이제 더 이상 침묵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들려주는 사람이 되었다. 그녀의 디자인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그녀의 삶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을 이뤄낸 진정한 영웅의 이야기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다. 그녀는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기획하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이용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 그리고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믿고 지지해주는 가족과 동료들이 있었다. 그녀의 삶은 행복과 의미로 가득 찼다. 수진의 성공은 단순히 개인의 성취를 넘어선 것이었다.
그녀의 삶은 모든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사일런트 보이스는 그녀의 리더십 아래 빠르게 성장했다. 그들의 두 번째 프로젝트는 무지개 다리라는 이름의 사회적 기업 지원 플랫폼이었다. 이 플랫폼은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빛을 보지 못했던 사회적 기업들을 위한 마케팅 및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했다. 수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했다. 회사가 승승장구할수록 그녀는 더욱 겸손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이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을 믿고 지지해준 가족과 동료들에게 감사했다. 특히 그녀의 오빠. 권태우는 그녀에게 가장 큰 힘이었다. 태우는 이제 더 이상 냉철하고 고독한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따뜻하고 다정한 오빠가 되었다. 그는 수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다. 어느 날 저녁, 태우는 수진을 위해 특별한 만찬을 준비했다. 그곳에는 부모님과 지훈, 그리고 사일런트 보이스의 핵심 멤버들이 함께했다. 그들은 모두 수진의 성공을 축하했다. 수진아, 네가 이룬 모든 것이 자랑스러워. 너는 우리 가족의 가장 큰 기쁨이야. 태우의 진심 어린 말에 수진은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태블릿에 글을 썼다. 오빠, 그리고 가족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우는 수진의 곁에 앉아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처음 그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그 순간을 떠올렸다. 그때 그는 그저 정의를 위해 행동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행동이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그녀의 가족을 다시 찾게 해주고 나아가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다. 만찬이 끝난 후 수지는 태우와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냈다. 오빠, 저는 한때 제가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원망했어요. 세상과 소통할 수 없는 제가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저의 침묵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저의 침묵은 저에게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었어요. 태우는 수진의 글을 읽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 비록 소리로 말할 수는 없지만 너의 디자인과 너의 행동으로 세상에 너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어. 너는 우리의 자랑이고 이 세상의 희망이야. 수지는 태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쌍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침묵을 힘으로 바꾸고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든 위대한 존재였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다. 한때 세상과 단절되었던 한 소녀가 자신의 숨겨진 정체성을 찾고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 그녀의 삶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을 이룬 진정한 영웅의 삶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